네, 안녕하세요. 와인 초보자분들을 위한 와인 스노브 채널입니다. 저는 그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컬렉팅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와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인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그 영상을 하나가 봤습니다. 침착맨하고 와인킹님이 1시간 5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와인에 대한 특강을 해주셨거든요. 그 영상을 정말 전 재밌게 봐가지고, 저처럼 와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도 1시간 50분짜리 영상을 다 보기엔 좀 길 수가 있으니까 제가 대신 1시간 50분짜리를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길이는 제가 볼 때 한 10분 정도 될 것 같거든요. 10분 동안 제가 봤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순서대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이야기할 건지는 제가 이미지로 띄워놓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코르크와 스크류캡. 그러니까 와인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이제 앞에 요 와인 병 따고 할 때 여기 이게 코르크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소주를 딸 때는 이렇게 스크류 캡으로 열잖아요. 왜 와인은 코르크로 하는가? 스크류 캡이 없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와인킹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있어빌리티. 그러니까 와인도 사실 스크류 캡을 활용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코르크로 하는 거는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다. 근데 몇몇의 비싼 와인들은 이러한 숙성 과정에서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마시는 98% 이상의 와인은 사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스크류캡으로 대체가 돼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히려 이 코르크가 와인의 맛을 변질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르크 따는 방법에 관련해 가지고 나왔는데 저도 진짜 코르크 이렇게 딸 때 맨날 끝부분이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퐁 넣어서 마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와인킹님이 따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코르크를 이렇게 뚝뚝뚝뚝 돈 다음에 한 번 빼고 그 다음에 1차 지지대를 활용을 해서 한 번 뽑고 그 다음에 2차 지지대를 활용해서 한 번 뽑는데 그때 보통 사람들이 이제 힘을 너무 바깥쪽으로 줘가지고 코르크가 이렇게 부러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안쪽으로 주면서 이렇게 열면은 코르크가 잘 열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와인을 따르는 방법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보통 이게 와인이라고 하면은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많이들 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밑에를 잡고 와인을 따른 다음에 와인 중간부터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다 따르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 스크루를 준다. 이 스크루를 주는 이유는 와인의 라벨이 있잖아요. 그 라벨에 나머지 와인이 묻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돌리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와인을 받는 방법에 관련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주시는데, 원래는 그냥 와인잔을 세워놓고 뭐 딴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와인의 밑에를 이렇게 손으로 누르는 거를 좀 권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와인잔을 짚을 때 보통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짚기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 밑에 부분을 짚어서 마시는 게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손바닥으로 할 때 이렇게 하면은 많이 젖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와인을 받고 마실 때 밑에를 잡는 거를 약간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빠른 칠링.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미직진한 맛보다 좀 이렇게 차갑게 시원하게 마시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칠링하는 방법은 편의점에서 얼음을 한 봉지 사서 그중에 반을 버리고 거기다 물을 따른 다음에 거기에 와인을 같이 넣어놨을 때 칠링이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좀 빠르게 좀 서머리 하니까 좀 도움이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와인의 매너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런 게 있어요. 식당에 가게 되면은 이제 웨이터분이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이렇게 따라준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맛을 테이스팅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맛이 이상함을 감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준비해 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네,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와인을 마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매너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원래는 이 와인이 좀 맛이 안 갔나라는 거를 본다고 하는데 그 맛이 가는 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코르크 맛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코르크 앞에 쪽 있잖아요. 이 코르크 때문에 맛이 변질된 거를 사람들이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마시는 걸 추천한다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썸 타는 연인들을 위한 와인을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썸 타는 다시 썸 타는 연인들을 위한 추천 와인은 첫 번째 로제 와인입니다. 화이트 와인과
그리고 레드 와인을 섞은 로제 와인도 있고 레드 와인에서 레드 색상을 조금 더 연하게 하는 로즈 와인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예뻐서 이렇게 썸 타는 연인들끼리 좋다 그러고 또 스파클링 와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또한 약간 분위기를 낼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안주들과 와인을 이제 곁들일 수 있는 방법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거는 제가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생라면이랑도 와인을 먹고 그리고 막 제육볶음이랑 와인도 먹고 막 이러셨거든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모임에 가져가기 좋은 와인을 또 추천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 진짜 공감하실 것 같아요. 모임에 추천받아서 와인을 한 병 사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와인을 사가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됐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레드 와인보다 화이트 와인을 사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화이트 와인은 뭔가 떫은 맛 그리고 뭔가 맛에 관련해서 품평을 할 거리가 별로 없대요. 근데 레드 와인을 사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 떴네 어쩌네 저러네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화이트 와인을 가져가는 게 가장 말이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선물하기 좋은 와인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심플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대중적인 와인을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뭔가 열심히 서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 와인을 사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럴 때는 좀 와인킹님께 물어보면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빨리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거를 고려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선물을 받을 때도 이왕이면 대중적인 거를 선물 받아야 이게 그 사람들도 서치해봐가지고 어떤 음식과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 보니까 대중적인 와인을 선물을 해주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집에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는 어떤 와인들을 준비하면 좋은지에 관련해 가지고도 답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약간 일반적인 대답인 것 같아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그리고 혹시 모를 디저트 와인까지. 디저트 와인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굉장히 단 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마카롱이나 저런 케이크나 이런 다양한 좀 달달구리한 거랑 같이 먹는 거를 디저트 와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와인 채널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디저트 와인인데 요즘 힙합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이 디저트 와인이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디저트 와인 제가 한번 나중에 추천받아가지고 또 그 디저트 와인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과 일반적으로 어울리는 그러한 음식들에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소고기 근데 소고기 플러스 생선도 어울리는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뭐냐면 기름기가 많은 생선들 약간 등 푸른 생선들 고등어라던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레드 와인이 어울린다고 하고 그리고 닭고기와 돼지고기 그리고 일반적인 생선은 화이트 와인이 어울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총 1시간 50분 정도 되는 내용을 제가 짧게 간추린 건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침착맨님과 라인킹님이 한 1시간 50분짜리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 빠진 거 있죠. 제가 안주하고 와인하고 곁들여서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조만간 다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초보자분들은 이 채널 구독하시고 저와 함께 와인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끝!